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이뤄진 회동 이후 한 대표는 현안 논의를 위한 독대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 16일에 열리는 재보궐선거를 두고 야권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있었던 만찬과 관련한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만찬이 진행됐고요. 독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없었습니다. 또 민감한 현안 문제도 다뤄지지 않고 상견례 형식의 성격의 회동이 있었는데요. 어제 만찬의 의미를 먼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듣겠습니다. 네, 어제 밥만 먹고 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른바 빈손 만찬이었는데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대표가 만나는 자리가 그렇게 되는 게 맞겠냐? 국민들은 참 한숨만 나오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총체적으로 위기 아닙니까? 의료 대란도 아주 심각하고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 같은 아주 민감한 현안 문제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조율해 가면서 국민들의 경제 민생을 안정화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도 시원찮을 판에 그냥 밥만 먹고 헤어졌다. 이게 참 현재의 이 정부 여당의 소위 무능력, 무기력, 무책임 이런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 장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따끔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만찬은 만찬이고 또 당정협의는 당정협의대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전당대회를 마치자마자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됐던 지도부와는 격려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며칠 뒤에 대통령과 비서실장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비공개 또 독대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찬은 지난번에 전당대회 선출직으로 구성되지 않고 새 지도부가 임명한 지도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한 지도부가 이제 완전히 완결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부와 대통령실과의 일종의 상견례 만찬인 거고요. 지난번에도 만찬과 별도로 이렇게 미팅이 있었듯이 이번에도 그런 미팅을 통해서 대통령실과 당이 정책 지효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해지는 이제 내용 중에 하나는 독대를 또 한 번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번 만찬에서는 성사가 되지 않았는데 다음에 한번 또 해보자라고 이제 독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요청한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독대를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이것이 뉴스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도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비서실에 오래 있었고 또 당에 와서는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장도 하면서 소위 당정 간의 관계를 누구보다 많이 지켜봤는데 대통령과 여당의 당대표는 직접 간접으로 수시로 대화하거나 전화통화하거나 만나거나 그 현안이 있으면 늘 그렇게 조율을 해왔던 관계인데 두 분 사이가 얼마나 이 신뢰가 깨졌으면 그걸 언론에 대고 뭐 독대 요청을 또 하니 많이 합니까? 근데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소위 김영선 의원을 창원에서 이제 불출마시키는데도 영향이 있었다고 알려졌고 또 용인의 이현모 후보 공천에도 직접 개입했다고 하는 언론의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진실은 좀 더 밝혀져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일종 엄청난 국정 개입이고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놓고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아마 독대를 통해서 그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협의하자고 한 것 같은데 한동훈 지금 당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공천 과정에 누가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독대 요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원께서는 어떠세요? 이 독대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떤 의견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도부가 구성될 때마다 격려하는 만찬은 또 있고 별도로 나눠야 될 정치적인 대화는 또 별도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게 또 여당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식으로의 미팅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조금 하나 당내에서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당과 대통령실에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자꾸 모든 이렇게 정치적인 협상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예. 일일이 다 노출되는 거는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 좀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굉장히 투명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 조율하는 과정들은 좀 더 소위 물밑 접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방식을 또 양쪽이 같이 가지고 간다면 좋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만남이 일반인들과 다른 부분은 뭐냐면 대통령실이나 당 대표실이 국정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국민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 양쪽이 이렇게 신중하고 이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소위 갈등 관계를 드러내지 않는 물밑 접촉을 통해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당내 분위기도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이었죠. 저희도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주재 장면을 생중계로 연결해서 전해드렸는데 이 모두 발언에서 임종석 전 실장의 두 국가론에 대해서 이제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작심 비판을 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얘기하던 사람들이 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한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혹시라도 북한을 매우 강하게 자극해서 국지전이라도 일으키지 않을까, 그게 개인적으로는 걱정인데, 일단 임종석 실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보면 잘 아시는 대로 헌법상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전체적으로 지향하고 있고, 남북 관계는 이제 압축해서 표현하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 그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분단 이후에 태어난 많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꼭 지금 통일이 급하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이제 주장도 좀 있고 하니까 우선 남북한이 서로 평화롭게 교류하고 경제적으로 더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닦자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긴 합니다만, 그것이 이 반만 년 동안 함께 살아왔던 남북 관계를 마치 외국인처럼 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우리가 지켜야 될 헌법적 과제다. 이제 그런 지향을 갖되, 다만 우선은 뭐 급격한 통일, 특히나 이제 무슨 전쟁 흡수 통일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남북한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상호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닦는 게 우선적 과제이면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예, 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아니 마찬가지로 누가 여쭙겠습니다. 무력 통일을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헌법에 평화적 통일이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헌법 전문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첫 번째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로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토 부분도 한반도 전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 하시는 발언 중에 상당히 되게 대통령이 통일을 얘기를 하면 그게 북한을 자극하는 거고, 그렇게 북한을 자극하면 국지전을 일으키는 게 당연한 겁니까? 왜 북한을 편드는 듯한 발언을 합니까? 대통령의 기본 의무고 국민의 기본 의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계셨던 분의 발언이기 때문에 발언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왜곡해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먹고 사니까 통일이 급하냐?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을 하면 통일을 못 합니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통일을 하는 게 대한민국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면에서도 그렇고 경제 규모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꼭 경제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을 외쳤지, 언제부터 그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긴 하지만 경제 논리에 입각해서 통일을 반대한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헌법에 대해서 이렇게 위헌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국회 제1을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의 공식 입장을 안 내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더 놀랍습니다. 제가 그래서 민주당의 그 당원 당규하고 강령도 확인을 했어요. 아주 민주당도 명확하게 평화 통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당의 강령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정말 이렇게 헌법을 지키고 임종석의 발언이 개인의 발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민주당의 입장은 평화통일이다. 그리고 임종석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잘못됐고 이 사람을 징계한다라는 입장을 밝혀야지. 이거는 국내에 미치는 파장도 굉장히 크고요. 전 세계적으로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큽니다. 네, 예. 우리 의원님 말씀에 뭐 공감하는 바가 없지 않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그 평화 통일을 그렇게 지향하신다면 우선 해야 될 조치가 있다고 봅니다. 남쪽에 소위 북한으로 보내는 대북 전단지 생각보다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못 막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대북 전단을 얼마나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그것에 또 북한은 남쪽이 보내니까 북한에서도 일종의 쓰레기 풍선을 또 얼마나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이게 상호 소위 긴장을 유발하고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때 소위 우발적으로 이 휴전선을 둘러싼 상호 우발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왔는데 지금 대통령이 만약에 평화 통일을 지향하신다면 당장 그 문제부터 막고 남북이 실제로 평화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가 임종석 실장의 발언 한마디로 지금 마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옳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일부터 좀 국민의힘이 나서서 상호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면 우리가 대북 전단 보내는 것도 좀 막자. 그래야 저쪽도 안 보낼 거 아니냐. 그래야 서로 그런 소위 질서, 우발적 도발 이런 걸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좀 국민의힘이 나서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아니 제가 지금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이번에 그 통일을 반대한다라고 밝힌 그 임종석 전 실장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그 남북 경제 문화 협력 재단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다가 돈 보내는 일 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뭐냐면 뭐 저작권 얘기하면서 북한에다가 직접 돈을 전달한 게요. 7억 9천만 원을 보냈고 전달하려고 했지만 지금 양쪽이 이제 상황이 안 좋아서 박왕자 사건 이후로 돈을 못 보내고 있지만 이거는 북한에 보낼 돈이야라고 하고 공탁한 돈이 28억 5,300만 원입니다. 아니 민간인이 보내는 대북 정당 가지고 뭐라고 하시지 말고요. 돈 보내는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세요. 북한에다가 이 말도 안 되는 돈 포다 주는 거 가지고는 한 말씀도 안 하면서 북한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민간 단체가 보내고 있는 그런 대북 전단지를 야단을 친다?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돈과 관련돼서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한국 전쟁 때 그 이제 피납된 이제 국군들이 북한으로부터 진짜 강제 노역 당해가지고 이제 탈출해가지고 거기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판결을 해서 이들에게 4,300만 원 주라고 하니까 북한이 당연히 안 주겠죠. 그래서 그 돈을 그러면 이거 북한 주려고 거둬뒀던 이 경협 문화협력재단 여기에 모아놨던 돈에서 떼주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떼준 사람이 임종석 실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죠. 우리 당에 공식적으로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의 얘기는 네. 당론으로 정확하게 우리는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을 원한다. 헌법을 수호한다라고 민주당이 공식 입장 밝히시고 그리고 이런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인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든 뭐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지금 북한이 불의의 이런 무슨 정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한반도 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권한을 가지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남의 나라야 해버리는 순간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하이에나처럼 달라드는 거 우리가 무슨 수로 막아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우리나라에 안 좋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그냥 남들이 저런 발언하나 보다라고 등짐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또 뭐 저희 당이 해야 될 조치는 할 텐데요.
그렇게 요구하실 거면 김태호 실장 지난번에 외국 나가서 이 애국가 올리는데 저 국회에 대한 경례도 안 하는 것 등등부터 좀 조치를 잘 하시고 친일 매국 세력들 여러 가지 공직에 임명하는 거 다 좀 해결하시고 훨씬 더 중요하게 있는 분들이 그런 일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이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 하나를 가지고 뭘 하는데 저희 당이 해야 될 일은 알아서 잘 할 테니까요. 국민의힘이 좀 국민들에게 실망시키고 있는 것부터 좀 잘하시고 특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검찰 조사부터 좀 하시고 그러면서 이런 욕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짧게 반박 듣겠습니다. 이게 서로 배치되는 얘기입니까? 통일 문제 얘기를 하면은 김건희 얘기는 못 하고 아니 우리 그렇습니까? 당에서도 아까 저 말씀드린 얘기는 대로 네, 그러니까 논의를 통일을 비켜가지 지향하는 마십시오. 특수관계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고 우리도 그걸 지향한다. 다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통일로 가야 하는 이런 숙제를 안고 있다. 그것이 헌법적 또 숙명적 과제다. 북한에서 우리 민주당은 그런 가치를 지킨다. 그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네, 북한에서 작년 연말에 이제 통일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김정은이 얘기를 했더니 그러고 나서 통일력도 없애고 통일탑도 없애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화답하듯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 근거도 없이 우리 당은 무슨 계엄을 하네 마네 근거도 없이 그런 막 이렇게 국민들을 선동하는 세력이 아주 근거 있게 대놓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위헌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는 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 하려면 야 니네는 뭐 아예 말할 자격 없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당의 같이 예. 헌법의 수석 가치를 최고위원이 이미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재보궐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선은 영광 군수 재선거로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이제 야권 후보 간의 이제 대결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 또 조국 대표 모두 영광까지 달려가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지지층 결집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영광 군수 선거에 이렇게 힘을 쏟는 것에 대한 의미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통해서 먹고 사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예. 네, 올 가을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없고 이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서 드러나는 국민들의 민심, 표심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특히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마음을 민주당으로 모으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영광이나 곡성 또 부산 금정 등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전이 좀 고조되고 있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약간 이제 표현이 좀 수위를 넘나드는 예. 표현들이 생기는데 이제 원천적으로 민주당과 이제 조국혁신당 간의 무슨 신뢰관계에 금이 가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뭐 조국당 입장에서도 호남에서는 경쟁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연합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이 전체 4군데의 단체장 선거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부산 금정이나 또 강화는 굉장히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이라 뭐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을 하지 않습니다.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호남 지역에 저희가 이제 영광 같은 경우에 유의미한 득표를 할 수 있는 후보군을 발굴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으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더 좋은 인재들이 호남 지역에서도 국민의힘의 이름을 달고 소위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마침 그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안에서
호남과의 동행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다 국회의원들이 한 명씩 이렇게 맡아서 해당 지역에 대한 현안을 자기 지역구 챙기듯이 함께 챙겨보자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인 부산 연제구하고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전남 보성, 제가 신혼여행도 그 동네로 갔었었는데요. 거기 예. 이제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추가로 이번 재보궐선거를 보면서 국민들께 제일 먼저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재보궐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해 득실 관계를 넘어서서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죄부터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번에 사실 부산 금정구하고 인천 강화 같은 경우는 원래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었습니다만 정말 급작스럽게 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적인 책임을 묻기 못합니다만 영광하고 곡성은 선거법 위반으로 민의를 왜곡했기 때문에 소위 그 날아간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국민 혈세가 이 선거에 각각 약 15억, 9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을 소속했던 당에서 일말의 사과조차 안 하고 그냥 막 선거 치르기에 급급한 거 이런 거 저는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부산 금정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제 민주당이 야권 단일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이제 두 후보 간의 만남이 있을 예정이고 여러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당내 좀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부산 금정구도 부산에서는 꽤 보수적인 지역이긴 합니다만 지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워낙 팽배해 있는 곳이어서 저희가 충분히 해볼 만한다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도 부산에서 예. 열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제 열심히 이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아직 그 조국 대표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당이 공식 입장을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예. 뭐 세부적인 계획이나 일정 등도 이제 논의를 해야 되겠죠. 당위적으로는 당연히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조만간 당의 공식 입장이 정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권의 이런 단일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서로 먹을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호남 지역에서는 그렇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 또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금정구에서는 후보 단일화 하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민생하고 관련이 있다면 저는 환영합니다. 서로의 생각이 같고 지향하는 점이 같다면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보이는 모양은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서로 다른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부산과 관련돼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지금 현재 부산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 최일선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이전 약속에 따라서 지체 없이 해달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남권 전체 발전을 위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라는 거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마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듯 말 듯 하면서 결국은 민주당이 다 처리해주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필요할 때 되면 나타나서 마치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애매한 태도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국혁신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 양당이 같이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시민들께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지역 일꾼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받아야지 표 계산해가지고 요거는 몇 프로 가져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합치고 여기서는 서로 뜯어먹어도 될 것 같으니까 나누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재명 대표님 부산에서 뭐 지난번 총선 때 생각보다 민주당 득표가 안 나왔다 그러던데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안 했을 뿐더러 이 의료 분쟁 있는 이런 와중에서도 본인이 많은 부산 사람들이 헬기런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방 헬기런. 그리고 그 부산대학교 병원은 이제 양산에 있지만 그 본산인 부산대학교가 바로 그 금정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재명 대표 내려오면 부산 사람들이 진짜 그 소방 헬기런 한 거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